동양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갔죠. 네.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폭염에 태풍까지 지나갔어요. 네, 우선 태풍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었죠? 네, 맞습니다. 태풍 북상 직전인 지난 25일 밤 10시 예보와 실제 경로를 비교해보면 태풍은 50km 남짓 더 서쪽으로 멀리 이동했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서해안 강풍을 최대 초속 60m까지 예상해 발표했다가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예보를 조정해 최대 초속 40m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내륙 지방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란 수식어에 비하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은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내륙 지방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태풍을 처음 맞이한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태풍 바비로 이제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로수가 뽑히거나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200여 건에 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이틀간 묶였습니다. 특히 밭작물 피해의 경우 태풍이 지나간 후 접수가 시작돼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피해가 덜한 것 같고 네. 또 특히나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네, 예상보다는 독하지 않았던 태풍 바비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께 북한 항해도에 상륙한 뒤 계속 북진하면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바비의 소멸과 동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 부근에서는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 저압부가 생성됐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발생하면 이번에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마이삭은 28일 발생해 일본 해상을 통과한 뒤 다음 달 2일께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마이삭이 발생을 한다면 바비만큼 위협적일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마이삭은 대만 부근에서 형성된 바비와 달리 적도 부근에서 생겨 온도가 높은 해역을 거치면서 바비보다 강도가 더욱 세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또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이삭 외에도 10호 태풍 하이선 등이 10월 말까지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니, 올해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코로나 소식도 알아봐야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미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이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만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 총리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그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3단계까지 격상된 적은 없었죠? 네, 아직은요. 네, 3단계에 대해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고, 근데 서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3단계 거리두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모임, 집합 등이 전부 금지됩니다.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의미네요. 그쵸. 필수적인 공모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장례식장도 가족 참석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스포츠 경기나 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간 시설도 집단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라지는데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 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음식점 같은 곳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하지만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정상 운영 가능한 시설도 있는데요. 생활 필수 시설인 병원이나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와 유치원 등은 휴교와 휴원에 들어가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진짜 깊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정부는 현재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3단계 격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코로나와 태풍 소식 전해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전할 소식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실검을 장악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무 7조 상소문 들어보셨어요? 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 청와대가 일부러 숨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상소문 맞죠? 네, 하지만 정말 시무 7조 상소문을 정부가 일부러 숨겼는지는 팩트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죠? 시무 7조에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 조별로 상세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원글은 누가 올린 거죠? 청원글을 올린 사람은 진인 조은산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필명이고요. 확인 결과 글쓴이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가장이자 박봉의 월급쟁이라고 스스로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상소문을 보니까 그 함축적인 의미만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민 모두가 정말 힘겨운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다행히 걱정했던 태풍은 인명피해 없이 물러갔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지만 분명 이 무더위도 서서히 그 힘을 잃을 것이고 가을은 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역시 그 확산세가 줄어들고 반드시 종식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은 힘들겠지만 정부의 방역수칙에 잘 따르고 국민 스스로 방역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